오늘의 게스트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한국 대기업 커리어를 뒤로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챕터를 열고 계신 김지혜 형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구님. 네, 또 이렇게 뵈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일단 앞서서 또 시청자들은 또 처음일 수 있으니까 재영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영이라고 하고, 저는 현재 그 애널리시스 그룹이라는 미국의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컨설턴트입니다. 좀 더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면, 저는 학부까지는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그 후에는 삼성전자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다가 5년 정도 일하고 미국 LA에 있는 UCLA MBA에 와서 MBA를 수료한 후 지금 현재 있는 회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지 이제 한 2년 풀리 조금 지났고, 아직도 미국 생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적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빠른 적응력을 언제나 저는 보여주신다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그럼 쭉 잘하시다가 미국의 MBA 때문에 오시게 된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교환학생으로 영국이랑 중국 반년씩 갔다 온 게 이제 해외 체류 경험이 전부고, MBA 온 거는 MBA 오고 싶어서 미국에 왔다기보단 미국에 오고 싶어서 MBA 온 게 더 컸어요. 그래서 외국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고 외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MBA 어떻게 하다 보니까 MBA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교환학생은 대학교 때 가신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군대 전역하고 한 1년 한국에서 보낸 다음에 영국이랑 중국으로 이제 반년씩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 교환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도 한국 대학에서 많이 약간 잘 돼 있는 편인가요?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나온 학교는 교환학생 제도가 되게 잘 돼 있는 편이었고, 그리고 다른 학교로 두 학교로 이제 연속으로 갈 수 있는 제도도 있어서 그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실 한국 대학 나온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면 해외 약간 네 해외 교환학생 간 친구들 많이 없더라고요. 특히나마 두 번 갔다 온 친구는 더 없었는데 그러면 특별하게 그 두 나라를 결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많은 친구들이 교환학생 제도가 있음에도 못 가는 이유는 사실 이제 취업 같은 부담? 취업 가기 전에 뭐 대외 활동을 해야 되거나 자격증을 따야 되거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쉽게 이제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공부에 매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뭘 취업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막 있지 않았고 대학에 들어와서 늘 고민했던 게 뭘 해야 되나, 뭘 하고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고민을 오래 하다가 군대에 가서 보니까 아, 그냥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나 평생 이 좁은 한국에서만 살다가 더 좁은 군대에 갇혀 있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내 젊은 청춘을 여기에 안 되겠다. 외국으로 나가서 1년이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교환학생 제도, 학기도 보내고 학비도 내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조금 더 발전돼서 나중에 이제 실제 취업할 때도 해외 영업으로 쓰는데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취업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까지 다른 친구들만큼 막 강하지 않아서 뭘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걸 하자. 지금 외국 나가고 싶으니까 외국 나가보자. 이랬던 마음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전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 환경이 또 더욱더 만약에 취업에 좀 포커스가 돼 있고 친구들이 막 하나 둘씩 회사를 만약에 대고 하면 그런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약간 선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비교를 안 하시는 편인가요? 어, 이게 대학에 오면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대학 전에는 이제 남들이 하는 대로 공부하고 수능하고 그렇게 똑같이 맞춰오는 것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다면, 대학교 간 다음에선 사실 제가 막 스카이를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대학교를 갔을 때부터 내가 공부로 1등도 아니고 공부로 승부를 보는 뭐 약간 고시를 보거나 공부로서 뭔가 내 인생을 승부를 보는 거는 특별히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취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막 경영학과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 아니거든요. 저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경영학 하는 친구들만 취업을 하는 거고, 신문방송학과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걸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약간 뭐 잘 몰라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취업을 특별히 막 염두를 하진 않고, 뭘 하나, 뭘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광범위하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교환학생을 가시게 되시면서 약간 그게 조금 더 그래도 클리어하게 약간 발전이 된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그 교환학생을 다녀오고도 아직 여러 생각들이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였나요? 교환학생을 간 직후에 바로 뭘 하고 싶었던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해외 영업은 아니었고, 그냥 외국에 살았는데, 그냥 그게 너무 재밌고 잘 맞는 거예요. 이제 외국에 처음에 나갈 때는 내가 외국 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안 되면 중간에 들어오기라도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막상 나가서 정말 살아본 적도 없는 나라에서 하루하루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그런 즐거움도 있었고, 저는 약간 그 당시에 영어를 참 못했지만 영어를 못해도 뭔가 부끄러움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의 장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음, 되게 다양한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었었어요. 그때 영국에 있었을 때는 보통 친구들이 유럽 대학교에서 온 친구들이랑 많이 다녔었는데 제가 막 드라마에서 보던 유럽인 백인 친구들이랑 막 어울려 다닌다 이런 것들을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잖아요.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거를 조금 더 오래 하고 싶다. 내가 평생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 그것들이 가능한 몇 가지 선택지들을 찾아봤고 그 중에 음. 그 옵션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영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외 영업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 교환학생 때 제일 중요한 역량이 있었다면 그게 지금까지 무엇일까요? 역량 그냥 약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에서도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방어적으로 접근하고 혹은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가서 부딪히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사실 되게 쉽게 쉽게 풀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좀 뭔가 완벽을 기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늦어지고 발전이 생각보다 더디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꿈꿔오는 직장에서 이제 새로운 거에 조금 더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대학교 말미에 하게 되었고,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거의 취업 원서 넣기 한 학기 전에 처음 이제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사실은 막 대기업에 들어갈 거라는 그런 기대도 사실 별로 없었고, 저는 한국 해외 영업에서 2,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 주재원으로 파견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랑 커넥션을 만들어서 그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음, 이런 음,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취업이 생각보다 잘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돈도 잘 주고 안정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 회사에 처음에는 그냥 뿌리 박고 정착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저는 2, 3년 정도 일하면 주지원을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기업은 이미 많은 것들이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처럼 초년차의 주재원이 필요하기보다는 이제 10년 이상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약간 어느 정도 리더급으로 일을 해야지 뭔가 밸류를 만들어내는 그림이 많더라고요. 작은 회사나 혹은 상사가 아니라면 보통 이렇게 주지원을 갈 기회도 되게 단기간에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많은 첫 그림들은 다 흐트러졌는데 그와 별개로 너무 좋은 삶의 환경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안주하고 정착하고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 안에서도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삼성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 3, 4년 일하다 보니까 확실히 딜레마가 오긴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일을 막 공격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도 이제 확장이 빨리빨리 되고, 사람들한테 레퓨테이션 쌓아가는 것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즐거웠다면,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으면, 그다음부터 뭔가 새로운 거를 하기보다는, 이제 내부의 레퓨테이션이 더 자꾸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골프를 해야 되나? 사람들한테 뭔가 뭐 약간 뭐 정치까지라고 할 수 없지만 너 아부에 신경을 써야 그쵸. 되나? 업무로서 이거보다 더 많은 밸류를 내기는 좀 어려운 단계에 왔는데 제가 제가 뭐 과장이나 차장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되게 고정돼 있는데 특별히 더 밸류를 낼 수 없으니 자꾸 다른 쪽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조금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 정말 정착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 완전히 나를 놓고 몰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거를 포기하고 빨리 다른 길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액티브하게 재영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이 생각보다 이렇게 바로 되지 않을 거를 좀 짐작하시고 또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내셨다니까 아,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안 가서 또 모르는 걸 수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거는 약간 그냥 좋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때를 돌아보면은 살짝 제가 좀 삐딱선을 탔던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한 회사에 오래 있어도 되게 치열하게 일을 하거든요. 절대 회사 바깥에 나가야만 치열하게 사는 건 아니고, 한 회사에 있어도 되게 치열하게 사는데, 그것들을 제가 막 치열하게 살려면 당연히 나를 많이 내려놓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회사에서 막 추구하는 밸류들에 나를 맞춰 가야 되는데, 뭔가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그런데 막상 회사를 그래요. 떠나긴 뭐, 약간 이런 딜레마가 어, 그래서 어, 제가 막 MBA를 고민한 것도 한 해만 고민한 게 아니라 조금 오래 해를, 성적은 빨리 따놓고 올해를 고민하면서 음, 마지막에 넣을 때는 올해 넣어서 MBA 붙으면 깔끔하게 그냥 회사를 떠나는 거고, 만약에 MBA를 못 붙으면 앞으로는 내가 이 회사를 떠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이 안에서 더 치열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회사를 떠나야만 치열하게 산다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음, 한번 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고 싶네요. 재영님께서는 이제 MBA가 첫 미국 경험이셨고 거기서 이제 참 아무래도 미국 MBA는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수업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여러 액티비티도 그렇고 MBA에서 재영님에게 제일 조금 좀 신선한 충격은 무엇이었나요? 신선한 충격이라고 하면 저는 근데 물론 이건 학교마다 좀 학풍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원래 막 MBA 생각하면은 막 되게 잘난 척하고 막 나 제일 잘났어 이런 식으로 거들먹거리는 애들 막 혹은 막 무조건 드레스 입고 정장 입고 파티하고 약간 뭔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잘난 척하는 애들, 밥맛 없는 애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애들 되게 인간적이고 쾌활하고, 그냥 약간 문화를 뛰어넘어서 좋은 친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약간 여기서도 그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건 좀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얼만큼 나를 막 허풍을 하면서 나를 막 PR을 해야 여기 살아남을 수 있나. 약간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친구들 만나보니까 역시 뭐 말은 달라도 친구들은 친구들이고 여기서도 밥 마신 애들은 다들 똑같이 싫어하고 여기서도 조금 뭔가 모자라도 인간적이고 좋은 친구가 되는 친구들은 우리도 역시 밀어주고 싶은 느낌이 드는구나. 뭐 선배랑 후배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생각과 좀 달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그 MBA를 하시면서 참 여러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중에 조금 재영님께 좀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좀 이분 참 멋있다라는 사람이 혹시 계셨나요? 있어요. 물론 여러 명이 있지만, 저 이제 한국에서 온 동기 중에 그 이미연 님이라는 동기가 있는데, 그분이 가진 약간 탤런트가 제가 가진 탤런트랑 되게 달라서, 그러니까 볼 때마다 오, 신기하고 영감을 좀 많이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이제 스트럭처가 있으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안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가지고 하는 편이라면, 그 동기 같은 경우는 약간 뭔가 없는 길을 좀 창출하는 좋은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엔터테인먼트 소셜 이벤트 나가가지고, 막 친구가 돼서 없는 막 잡을 만들어서 막 US의 오피스를 막 개설하고, US 오피스의 막 헤드가 되고, 막 이런 이제 포스트 MBA 약간 익스피리언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자체가 뭔가 학교나 혹은 선배들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석적인 길이 아니다 보니까, 볼 때마다 좀 신기하고, 다시 돌아가자면 그 동기는 이제 사람을 잘 만드는 좋은 재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없던 길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네트워크 스킬 혹은 사람들이랑 좋은 평판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평판을 쌓는 것이 장기간으로도 그리고 커리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기가 저한테 좀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것 같다. 약간 단순히 그냥 acquaintance 그냥 알고 링크드인 추장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친구 혹은 친구가 아니더라도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나의 편이라는 그런 그런 인식을 줘야지 사실 커리어적으로도 시너지가 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음,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링크드인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특별한 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쵸. 특별히 또 아무래도 이제 MBA를 하시다 보면 참 여러 뭐 이메일도 오고, 뭐 DM도 올 수도 네. 있고, 링크드인 통해서 하시는데, 어, 재영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문화를 이제 조금 더 미국에서 접하시게 되면서, 어떤가요? 그 문화에 대해서? 아니면 좀 신기했던 부분들이나. 와, 참 귀찮은 문화라고 생각을. 미국에 살면서 이것들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전보다 좀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막 한국이랑 조금 느낌이 달라서 이게 사람도 워낙 많고, 그다음에 약간 한국처럼 뭔가 테스트를 통해서 리크루팅을 하고 그런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끌어줄 수 있는지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그 상호간으로 나도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 같은 좋은 회사에 좋은 포지션 있는 사람들한테도 리치아웃하면 가끔 그게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게 실질적 단기간으로 저한테 어떤 뭔가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그거를 통해 뭔가 모티베이션도 받고 혹은 뭐 새로운 뭐 플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동기부여도 받고 새로운 길도 이제 알아가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물론 귀찮긴 합니다만. 네. 또 한국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은데, 이제 재영님께서 이제 지금 하시고 계신 일과 회사가 조금 더 컨설팅에 포커싱이 돼 있는 회사이잖아요. 어, 컨설팅에는 그래도 한국 분들이 좀 계신가요? 사실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미국만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막, 물론 어떤 도시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있는 LA 쪽에서는, 이제, 뭐, 코리안 아메리카는, 뭐, 그래도 적잖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제가 있는 LA 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막 컨설팅에 특화된 학교들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링크드인을 봐도 한국인 분들은 요새 오시는 분들은 확실히 택을 많이 가거나 아니면 아이비는 그냥 꾸준히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컨설팅은 솔직히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언어적 장벽이 가장 높은, 이제 택 아이비 컨설팅을 했을 때 언어적 장벽이 가장 높은 곳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트워킹을 가장 빡세게 본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약간 퀄리테이티브적인, 약간 미국 사람과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확실히 넌 네이티브로서는 좀 다른 인더스트리보다 확실히 벽이 높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MBA를 오셨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웃풋이 컨설팅으로 이제 결정이 되셨는데, 그 사이에 매번 컨설팅이 계획이셨나요? 아니면 중간에 좀 그 피벗이 좀 있었던 케이스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거랑 이제 이어지는 건데, 막 취업할 때도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원서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MBA를 갈 때만 해도 그냥 미국에 가고 싶다가 하나였지 뭘 하고 싶다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프리-MBA 인턴을 스타트업에서 했었는데 그 스타트업에서 했었는데 원구님을 거기서 만났던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지를 다 적어놓고 하나하나 속어법으로, 왜냐면 특별히 뭘 하고 싶은 게 없었기 때문에 속어법으로 이렇게 스타트업도 해보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쓴 VC 다니는 알람들을 만나서 VC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없는 거, 혹은 뭔가 장기간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소거하다 보니까, 스트래티지 쪽이 그래도 오래오래 남았던 것 같고, 제가 백그라운드가 텍이었기 때문에 텍 스트래티지 쪽을 좀 생각을 하다가, 음, 어차피 스트레이트 쪽을 가고 싶다면 컨설팅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나중에 피벗을 하더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긴 과정이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이제 로지컬 플로우를 따라서 그냥 컨설팅 리크루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텍 리크루팅도 했었어요. 네. 네. 어, 네네네. 그 네. 경험은 좀 어땠나요? 텍 리크루팅이 제일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뭔가 약간 강도로 따지면은 IB랑 컨설팅이 되게 빡세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정말 다른 느낌으로 텍은 정말 약간 블랙박스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IB랑 컨설팅은 어떤 매트릭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는지를 아는데, 그거를 따라가는 게 되게 힘든 거라고 치면, 텍은 회사마다 기준도 너무 상이하고, 왜 붙었는데 떨어졌는지, 나를 봐도 모르고, 붙은 사람을 봐도 모르는 그런 아리까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막 이제 아시안 친구들이 만나서 하는 게 막 누구 붙었고 누구 떨어졌고 얘기를 했을 때 보면 야, 쟤는 진짜 탑 빅텍 붙었는데 왜 저 백그라운드 왜 붙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도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회사가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를 못하니까 뭔가 매트릭을 따라서 뭔가 맞추기가 힘들기보다는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약간 이런 답답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재영님께서 다니시는 회사가 인턴 하시고 이제 풀타임을 받으셔서 가시게 되신 회사인데 어떤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핏이 맞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핏이 잘 맞으신지 그리고 재영님께서 하시는 데이트데이 일이 무엇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핏이 미국에 온 한국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핏이 대체 무엇이냐. 학교마다도 핏을 막 얘기하고 컨설팅 회사마다도 핏을 얘기하는데 그 회사만의 약간 그 학교와 그 회사만의 뭔가 특정한 뭔가 컬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 뭐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좋아하는 관심사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있는 회사는 좀 PhD 출신이 되게 많은 사람들 많은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좀 널디한 구석이 있어요. 좀이 아니라 굉장히 널디한 구석이 있고 컨설턴트지만 보통 컨설턴트 생각하면은 되게 막 얘기 잘하고 막 뭔가 대인관계 되게 밝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제가 다니는 회사 사람들은 뭔가 좀 더 신중하고 말이 많기보다 뭔가 약간 고민해가지고 답변해주고 막 딥다이브 해가지고 문제 파고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저도 그런 면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특히 면접을 할 때는 물론 그런 면을 막 의도적으로 드러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면접을 제 막 파이널 라운드 스프레데이 때는 5시간 동안 백투백으로 면접을 보는데 이제 반복적으로 그 AG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되게 널디하고 근데 자연스럽게 제 안에 있는 널디함의 모습이 좀 나와가지고 되게 약간 대화 코드가 되게 잘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제 심지어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케이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제대로 못 풀었는데 제가 그 케이스를 주는 그 인터뷰한테 막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했는데 그 질문들을 너무 그 사람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네. 막, 자꾸 막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꾸 막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고 근데 또 저도 그걸 막 학습하고 답변을 주고, 너가 준 거에서 이런 것들이 막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내가 생각을 바꿨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약간 인터랙션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면접이 끝나고 나왔을 때, 되게 신기한 면접 경험을 했다. 이렇게 뭔가 티키타카가 잘 맞으면 뭔가 회사에서 일해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나중에 붙은 걸 보니까 이게 약간 이게 사람들이 그런 말하던 핏이 맞는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또 여쭤보신 게 데이 투 데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되게 달라서 말씀을 못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컨설팅 회사다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 혹은 케이스에 있느냐에 따라 되게 상이한데 제가 있는 포지션은 한국어로 치면 어소시에이트 한국어로 치면 이제 과장 정도 되는 이제 포지션이다 보니까 제 아래도 애널리스트랑 시니어 애널리스트들이 있고 제 위로도 이제 매니저, VP 혹은 뭐 파트너가 있어서 그 사이에서 사실 조율하고 최적의 업무를 분배하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도 그냥 분석하고 뭐 이런 리포트하고 그래서 뭔가 루틴화된 건 없는데 케이스 따라 좀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윗 사람들과 아랫 사람들을 브리징하는 게 가장 큰 롤인 것 같아요. 혹시 그 과정 속에서 아니면 뭐 특히 뭐 MBA 때나 좀 이 어드바이스는 참 재영님께 임팩트가 있었다라는 혹시 그런 조언이 기억 남는 게 있을까요? 솔직히 막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하나 두 개가 막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잘 없는데
제가 미국 와서는 좀 많이 느낀 게 여기는 막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식이 워낙 다양하거든요. 커리어에서도 하나만 정답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경로로 성공하는 방법이 있고 성공하는 방식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뭔가 살아남아서 여기 오래 계시는 분들은 각자 나름의 다 노하우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누구를 막 보고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매 사람들 만날 때마다 특히 오래오래 여기 계시고 남아있는 분들보다 어떻게 남으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한 명의 막 조언이 기억에 남고 혹은 한 명의 롤모델이 있다기보단 여기서는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모든 분들이 좀 다 좀 동기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한국에서 오셨다면 제가 겪었던 길들을 이미 다 거쳐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를 여기서, 챕터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보다 보니까 저랑 전혀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제가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플립해서 제가 언제나 뭐 재영님이랑 가끔씩 캐치업 콜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재영님은 약간 한국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약간 give back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연락했을 때는 한국에 있는 모교랑 이제 뭔가 하면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언제나 약간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약간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 전 모습을 좀 엿보는 것 같은데 그 원동력은 혹시 어디서 오시는지 혹시 뭐. 아니, 뭐 딱히 그런 건 없고, 사실 기뱅백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기회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사실 한국에서도 뭔가 기획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는 하다가 약간 뭔가 내 의도가 좀 왜곡돼서 전달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도 조금 있고, 가끔 그런 경우가 좀 있고, 혹은 뭐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와서는 사실 막 그냥 제가 기백 컬처가 미국에선 워낙 당연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 그냥 제가 뭔가 약간 도와주면 고맙게 딱 받아들이고 딱 깔끔하게 끝나기가 많아서 사실 미국 와서 더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긴 하고 사실 똑같았지만 음 그냥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되게 롱텀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제 인생에 항상 롱텀 플랜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원래도 뭐 취업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그 교환학생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MBA도 정말 생각이 없다가 어떤 경로로 이렇게 막 떠오르게 돼서 가게 된 건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롱텀 플랜도 언제나 세우지만 그냥 내 앞에서 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은 뭔가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도 있고 거기에 뭔가 확신이 서면 그게 뭐 어떻게 됐든 그냥 일단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롭게 배우는 것도 있고 커리어적으로도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은 또 기회가 또 오는 것 같아요. 미국의 도전을 추천하시나요? 아, 이거 너무 아, 사실 막 저는 막 무조건 미국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막 신중하게 왜 가고 싶은지부터 물어볼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추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커리어적으로 뭔가 한국에서 벽이 뭔가 본인이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벽이 있다고 느끼면 그런 커리어적에선 미국이 확실히 좀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혹은 그냥 한국의 라이프가 너무 단조롭다라고 생각하거나 평생을 거기서 살아서, 혹은 너무 본인이 주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거기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하면, 미국 혹은 그냥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는 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도 단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막 무조건 미국이 오면 좋다 이런 말은 못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영님의 삶에 좌우명을 직접 지으신다면 어떤 문장일까요? 음, 안 해보고 후회할 거면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고, 그리고 이왕 했으면 굳이 후회하지 말고 그냥 테이크어웨이만 잘 챙겨서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